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역시요,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중에서 교체, 우리 속하는, 그 대치라고도 한다고 했죠. 그 중에서 어때요? 그 전에는 자음에 우리가 교체되는 현상만 봤다면, 이번 시간에 이제 모음이 교체되는 현상 본다고 했죠. 그 중에서 하나, 바로 반모음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시다. 화르마라고도 해요.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바로 뭐겠어요?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모음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거 바로 모음의 교체 현상이네요. 자, 그럼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이제 반모음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반모음화란이라고 나와 있죠? 자, 반모음화란 바로 이제 화르마란이라고 했는데 전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반모음으로 변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반모음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모음화란 반모음으로 변하는 현상이란 그죠? 화름으로 변하는 현상이란 했었죠. 우리가 이 앞전에서 우리가 의문을 공부를 할 때 이미 이중모음을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반모음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모음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 이제 의문에서 여러분들이 모음 부분을 찾아보시면 아마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이중모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반모음과 단모음, 또 단모음과 반모음, 이렇게 어쨌든 반모음이 이제 단모음과 결합을 해야 이중모음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때 이제 반모음 2, 그러니까 이 제2의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모음 2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모음 2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모음은 아니지만 이모음처럼 발음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빨리 지나가는 이모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같은 경우가 이제 반모음 2와 결합한 이중모음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짧게 지나가는 2가 있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단모음인 아가 합쳐져서 이제 야 발음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됐어요? 이거 빨리 지나가는 이라 그랬죠? 근데 이야 하다 보니까 이야로 발음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야의 이중모음을 구성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때 이제 등장했던 게 바로 이제 빨리 지나가는 이모음이라고 해서 이게 반모음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쳐 지나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화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역시 이제 여기 나와 있죠. 반모음 오우가 바로 짧게 지나가는 우가 바로 이제 W의 이중모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단모음이었던 것이 바로 이제 반모음 이나 반모음 오우로 변하는 현상을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반모음화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자면, 자, 어떠한 조건 아래에서 자, 화름이 아닌 소리, 바로 이제 단모음이요, 바로 반모음으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반모음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제 두 개의 단모음이 나란히 놓일 때 이렇게, 그러니까 단모음이 이렇게 나란히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예시를 여기서 잠깐 들자면, 이제 앞에서 예시가 아니고 여기서 잠깐 예시를 잠깐 들자면, 예를 들어서 뭐 기어간다 했을 때, 이제 기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발음을 기어라고도 하지만 또 거기에 겨가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랬을 경우에 자, 바로 보시면 여기 이라고 하는 단모음이죠. 좀 더 이렇게 해볼까? 이라고 하는 단모음이죠. 또 어죠. 자, 어라고 하는 단모음이죠. 이 중에서 자, 얘가 뭐가 됐어요? 이하고 어가 합쳐져서 아까 이거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랬어요? 빨리 지나가는 이하고요. 그리고 단모음인 어가 합쳐진 것이었죠. 그래서 이어 해서 이어가 된 거였죠. 자, 그래서 어때요? 결국 여기서 변한 걸 봤더니 요거는 그대로 어지만 앞에 있는 이가 그렇죠. 빨리 변하는 바로 반모음이 이로 변했죠.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바로 반모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단모음 2가 반모음 2로 변했죠.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의문의 변동 중에서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중에서 얘로 교체가 됐죠. 그래서 교체 현상이고, 바로 이제 모음이 교체된 거니까 이제 모음의 교체
발음 이렇게 안 써지는 걸까요? 자, 우리가 모음의 이제 교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힌트를 줬듯이 우리가 활음에도 뭐가 있다 그랬어요? 바로 오우인 짧게 지나가는 오우, 바로 이 W 활음도 있었죠. 자, 그렇다면 역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걸 꼬아봐 했을 때 꼬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꼬아라고 발음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꼬아봐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죠. 자,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면 자, 어떻게 변한 겁니까? 앞에 있는 바로 오라고 하는 다음 모음이 바로 이제 와, 이거 어떤 구성이라 그랬어요? 어떤 구성이요? 빨리 지나가는 오 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아가 합쳐진 거였죠? 그래서 빨리 지나가는 오니까 우와 하다 보니까 우와가 된 거야. 우와 우와 하다 보니까 우와가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때요? 단모음 오가요. 반모음 오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교체 현상이죠. 이 경우에는 무슨 발음이에요? 바로 W 발음으로 변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반모음하라는 것은 우리가 보시면 반모음엔 결국에 우리가 전설에 속하는 빨리 지나가는 이모음과 후설에 속하는 빨리 지나가는 오에 해당하는 W 반모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반모음하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빨리 지나가는 이로 변하는 제유 하르마하고 빨리 지나가는 오우 반모음으로 변하는 W 하르마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제 반모음화라고 하는 것은 단모음과 단모음이 합쳐졌을 때 앞에 있는 이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현상이에요. 어떤 그 환경에서 보통 일어나냐? 당연히 어때요? 보시면 반모음 이나 반모음 오우로 변해야 되니까 앞에 있는 용언 어간이 이라든가 아니면 우나 바로 오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뒤에 바로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났을 때 아까 꼬아 했죠? 아까 기어 했죠? 그렇게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시겠죠? 별표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모음화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실현되는 반모음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반모음 2로 이제 그러니까 단모음 2가 반모음 2로 변하는 것을 바로 이 반모음화. 그리고 이제 모음 우나 오, 그러니까 단모음 우나 오가 바로 반모음 오나 우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W 반모음화, 오우 반모음화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반모음화가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바로 이 반모음화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이 반모음화 이런 이름으로도 불리니까요. 야, 이렇구나 하고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세 가지를 다 적어놨어요. 여기서 편리하게 이제 이 반모음화라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반모음화는 뭐겠어요? 바로 단모음 2가 바로 반모음 2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이 반모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단모음 2로 끝나는 용언, 그러니까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그러니까 단모음 2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바로 무엇이 붙은 겁니까?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을 때 바로 요 앞에 있는 뭐예요? 앞에 있는 단모음 2가 반모음 2로 바뀌는 현상, 이것이 바로 이 반모음화 현상이 되겠죠. 자, 엄밀하게 얘기를 한다면요, 단모음 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성모음이에요, 양성모음이에요? 우리 생각을 해보시면 이는 바로 음성모음이 되겠죠. 양성모음은요, 오하고 아밖에 없답니다. 이 나머지 전부 얘만 양성모음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음성모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단모음 2는 음성모음이죠. 그러면 이 음성모음 뒤에는 당연히 음성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는 어로 시작하는 어미 중에 어떤 어미가 붙겠어요? 바로 어계통의 어미가 붙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어가 붙는다든지 그리고 어서가 붙는다든지 아니면 바로 어시 붙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기하고
어가 붙었을 때 우리가 이제 기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또 겨라고 발음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거기로 기어와라고도 하지만 거기로 겨와라고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어에서 일어나는 반모음화 현상은요 필수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로 기어와 그러니까 비하고 어가 합쳐져서 비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벼라고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하고 어가 붙어서 시어라고도 발음하지만 셔라고도 발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의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국어에서의 반모음화는 수의적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위에 대한 설명인데 기 플러스 어 그러니까 기다 뭐 이런 어간에 우리가 이제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이 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기어라고 발음을 하기도 하고 또 겨로 발음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수의적 현상이구나. 뭐가? 한국어의 반모음화가요. 이제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뒤에 이제 어떨 때 수의적 이고 어떨 때 필수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제 비율적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더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수의적으로 일어날 경우가 많다에 대해서 이제 뒷부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보시면 단모음 이로 끝나는 용언이 결과적으로 뭐로 변했어요? 바로 반모음 이로 변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바로 이반모음화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반모음화가 이제 수의적으로 일어나느냐, 필수적으로 일어나느냐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시면 이 반모음화가 일어나는 경우 이렇게 예시를 들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기하고 어가 합쳐진 경우를 먼저 가지고 와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기하고 어를 합쳐서 발음을 할 때 우리가 아기가 기어온다 뭐 이런 거 했을 때 이제 여기로 기어와라고도 기어라고도 발음을 하죠. 그리고 여기로 겨와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반모음화가 적용된 겨를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더 특이하게 여기로 기여와라고 해서 오히려 이 경우에는 바로 뭐예요? 여가 아까 뭐라 그랬죠? 반모음 이하고 그리고 어가 합쳐진 경우죠. 이 경우에는 결국에 뭐가 더 들어간 거예요? 오히려 반모음이 좀 더 첨가된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반모음화가 적용이 된 거고 이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첨가가 된 거예요. 반모음화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교체된 현상이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음운 현상 중에 이렇게 반모음으로 교체된 현상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 경우에는 보니까 반모음이 첨가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를 보시면 그렇구나. 굉장히 이제 수의적인 현상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도 있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기여 아예 이제 반모음이 되지 않은 형태를 발음하기도 하고 또 반모음이 들어간 형태를 발음하기도 하고 또 오히려 첨가된 형태 반모음으로 우리가 교체된 형태를 발음하기도 하고 오히려 반모음을 첨가된 형태를 발음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굉장히 이제 수의적인 현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굳이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에 좀 더 수의적으로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 우리가 좀 더 필수적으로 일어나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본다면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합되는 어간이 어떤 거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데요. 자, 단음절 어간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름절 어간일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수의적으로 우리가 이제 반모음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모음이 첨가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수의적 현상인 경우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많은데 우리가 다음절 어간이라고 해서 앞에 이 어간이 이음절 이상인 경우죠. 이 경우에는 대부분 반모음화가 좀 적용되는 경우가 더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더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시를 여기다 적어놨죠. 보시면 우리가 기어라고 했을 때 기어와라고도 하고 겨와라고도 발음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기하고 어를 합쳤을 때 그 경기에 이기어라고 하는 건 아무도 없죠. 아무도 우리가 그 경기에 이기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경기에 이겨라고 발음을 하죠. 대부분 이렇게 발음을 해요. 또 개시하고 이제 야를 합쳤을 때 우리가 개시어야라고 발음하는 사람 없죠. 거의
거의 계셔야 라고 발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보통 이제 단음절 어간인 경우에는 좀 이 반모음화가 수의적인 현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것이 이제 이음절 이상인 다음절 어간인 경우에는 그 반모음화가 보통 이렇게 필수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겨야 돼, 이겨 이렇게 발음을 더 한다는 거예요. 계시어야라기보다는 계셔야라고 발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 붙는 어간이 이름절 어간이냐, 이음절 어간이냐에 따라서 이 반모음화 현상이 수의적이기도 하고 필수적이기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름절 어간인데도 좀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까 이름절 어간 같은 경우에는 수의적인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로 시작한다든가 지로 시작한다든가 치로 시작한다든가 찌로 시작하는 영어의 어간인 경우에는 필수적이지 않고요. 반모음화가 이 경우에는 좀 필수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부터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본다면 오하고 아서를 합쳤을 때 우리가 오아서라고 발음을 안 하죠. 그죠? 대부분 뭐라고 발음을 해요? 바로 반모음화가 적용이 돼. 이 경우에는 이제 W 반모음화가 되겠죠. 오우 반모음화인 경우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 경우에는 어때? 바로 와서라고 발음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어서 역시 이렇게 합쳤을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지어서와 라기보다는 져서와 이렇게 발음을 하죠. 우리가 치어서라고 하는 것보다 치어서보다 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찌어서 라기보다는 쪄서 이렇게 발음을 하죠. 우리가 만두 좀 찌어서 이렇게 발음하는 것보다 우리가 만두를 쪄서 라고 발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오라든가 지라든가 치라든가 찌 같은 경우에는 이 어간이 전부 다 어때요? 바로 이름절 단음절 어간이죠. 근데 이 경우에는 수의적으로 일어난다기보다는 반모음화가 반드시 거의 일어나는 이제 필수적인 현상이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예외적으로 하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반모음화하고 이제 보상적 장음화에 대해서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이제 반모음화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음장이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길게 발음하는 것, 짧게 발음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반모음화가 적용이 되게 되면요, 음절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반모음화가 적용이 되면 보면 음절이 이렇게 기, 이렇게 두 개였다가 겨로 이제 하나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음절수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보상으로 우리가 이제 긴 발음으로 일어나게 된다. 장음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를 봤을 때 반모음화에 동반되는 장음화를, 그래서 반모음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음절이 원래 이렇게 두 개였다가 이제 하나로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음절수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보상의 차원으로 두 개였다가 하나로 줄어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보상의 줄어드는 보상의 차원으로 장음 긴 소리가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반모음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긴 발음을 우리가 이제 보상적 장음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반모음화하고 관련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음절 어간 같은 경우에는 반모음화가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긴 소리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이 앞전에 선생님이 아마 이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긴 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한국어의 이제 긴 소리 장음은 어때요?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이음절 이렇게 나타난 걸 보시면 이제 계시어야 해서 이제 이렇게 합쳐진 경우에 계셔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반모음화가 나타나게 됐죠. 근데 이 반모음화는 어때요? 이제 앞에 첫 음절이 아니고 이제 두 번째 음절이 되죠. 앞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절 어간 같은 경우에는 기하고 어가 합쳐져서 겨가 되잖아요. 물론 이제 기어로도 발음할 수도 있고 또 반모음을 첨가시켜서 기여라고 발음할 수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반모음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봤을 때 그랬을 때 보시면 이렇게 하나로 줄어들었죠. 그런데 어때요? 이름절이기 때문에 단어의 첫 음절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장음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보시면
하나, 두 번째인 경우죠. 그래서 장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한국어에서 긴 소리, 장음은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걸 그대로 이어서 보자면 아까 이제 겨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하고 어가 이렇게 합쳐졌을 때 우리가 이제 겨로 발음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겨가 된 거는 자 여기서 이제 장모음 바로 이게 긴 소리가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두 음절이었던 원래 기하고 어였던 것이 한 음절 바로 이제 겨로 이제 줄어들게 된 것을 봤을 때 이제 이것을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장음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이름을 보상적 장음화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반모음하고 연결해서 이런 긴 모음을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긴 모음, 긴 발음, 바로 이제 음장의 변화, 우리가 이렇게 발음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반모음하고 관련해서 꼭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반모음화 이후에 반모음 탈락이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자, 반모음화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모음 탈락이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요, 보상적 장음화가 실현되지 않아요 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경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 찌 같이 이렇게 경국의 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경국의 음이랑 이제 어가 만나서 저가 됐을 경우에 이런 경우, 그러니까 경국의 음과 바로 이제 이의 구조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이 여가 바로 뭐예요? 바로 반모음 이하고 그리고 어가 합쳐진 경우죠. 자, 이런 식으로 어때요? 이렇게 반모음 이 이렇게 있죠? 요 이하고 앞에 있는 이렇게 경국의 음이 이렇게 있는 구조. 자, 그래서 이 앞에 경국의 음이 있고요. 여기서 볼까요? 경국의 음이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가 만나는 이런 구조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모음화가 이렇게 적용이 됐죠? 반모음화가 됐죠? 그런 다음에 이 반모음이 탈락이 된답니다. 탈락이 돼서 결과적으로 발음은 이제 저로 발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문 규정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역시 우리가 이제 어문 규정에서요. 우리가 이제 2부 표준 발음법에서 자음과 모음에서 제5항을 보시면 이중모음 발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다만 1을 보시면 자,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바로 처는 우리가 봐봐요. 여기서 반모음을 뺀, 반모음이 탈락된 처로 발음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반모음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렇게 돼서 됐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어때요? 탈락시켜서 저로, 탈락시켜서 쩌로, 탈락시켜서 우리가 이제 처로 발음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의 발음과 관련된 조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음이 충돌할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따르면 저나 쩌나 처와 같이 지읒, 쌍지읒, 치읒 뒤에 오는 자 이거는 바로 어디에서 발음이 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국에서 우리가 이제 발음이 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발음을 난다고 이렇게 사람 얼굴이 놀랍게도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적다간 입천장 부분이 경국이었잖아요. 이 부분에서 나는 게 바로 지읒, 쌍지읒, 치읒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국에음 플러스 바로 어때요? 이 여 같은 경우에 역시 반모음 이하고 바로 단모음 어가 합쳐진 경우죠. 자, 그런데 이 단모음 이 반모음 이도 어디서 발음이 난다는 거야? 바로 국에음에서 발음이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국에음에서 발음이 나는데 여기도 국에음, 그 다음 거도 국에음. 그래서 어때? 두 개가 빵 하고 충돌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국에음을 이제 탈락시켜 주는 것이죠. 두 개가 충돌을 일으켜서요. 그래서 어때요? 요 반모음 이가 충돌을 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모음 어로 발음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음상 우리가 처라고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가 이제 결국에 여를 발음하지 않고 이제 어로 발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유가 나와 있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읒, 쌍지읒, 치읒 같은 경국의 음이죠. 앞에 게 거기에 반모음이 역시 경국의 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연달아 발음이 되면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반모음 이가 탈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제 경국의 음과 경국의 음, 반모음 경국의 음에서 나는 이것이 연이어서 발음될 수 없다는 바로 국어의 제약 때문에 탈락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시면 탈락시켜서 이제 반모음이 없는 거죠. 저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보상적
장음아가 실현되지 않죠. 그래서 긴 소리로 발음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 예외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그렇구나. 경국의 음과 경국의 음이 만나서 반모음 이것이 탈락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어때요? 그래서 그냥 지읒과 어의 모음으로 이렇게 발음이 저로 발음이 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모음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보상적 장음아가 실현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어때요? 이제 기하고 어가 합쳐진 경우에 우리가 기어라고 발음하기도 한다라고 했죠. 왜냐면 우리가 반모음하는 바로 이제 수의적 현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이렇게 겨라고 해서 반모음이 된 겨로 발음을 하기도 한다. 근데 이 경우에는 어때요? 두 개의 음절이 하나의 음절로 변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상적으로 장음아 긴 소리를 내더라. 그래서 보상적 장음아가 일어나는 경우죠. 또 그리고 기하고 어가 만나는데요. 오히려 반모음이 첨가된 형태가 기여처럼 나타나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반모음하는 결국에 수의적 현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역시 어때요? 요 세 개는 세트가 되겠죠? 보시면 이기여 이렇게 붙였을 때 이기, 비비, 도리키 결국에 이건 어때요? 전부 이제 이음절 이상인 경우를 나타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반모음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더라도요. 앞에 있는 앞에 있는 첫 번째 음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보상적 장음아 일어난다고요? 안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는 경우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왜? 현대국어에서의 바로 긴 소리 장음은 바로 첫 번째 음절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반모음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반모음화 현상 역시요. 단모음 우오가 반모음 우오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기 때문에 적어놨는데요. W 화름화, W 반모음화, 또 우오 반모음화. 이제 편리하게 이제 우오 반모음화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때요? 동사나 형용사의 말음이 바로 이제 단모음 오후로 끝나는 경우에 그러니까 어간이 단모음 오후로 끝나는 경우에 그 경우에 어미 어가 붙게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됐을 때 앞에 있었던 단모음 오우가 바로 수의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바로 단모음 오우가 반모음 오우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우어 반모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역시 이제 예시를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아 했을 때 우리가 보시면 이제 오가 붙은 이제 단모음 오가 붙은 경우에 이제 어미 아가 붙었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붙냐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음성 모음인지 양성 모음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이제 오하고 이제 아 모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양성 모음으로 보고요. 나머지 모음은 다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양성 모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뒤에 있는 게 이제 중에서 양성 모음인 아가 붙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앞에 있는 우가 바로 뭐겠어요? 이거는 이제 음성 모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이 이제 중에서 음성 모음인 어가 결합이 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보시면 보아 했을 때 역시 단모음 오가요. 역시 어미 앞에서 이 단모음이 뭐로 변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반모음 오로 변하는 것이죠. 왜냐면 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반모음 오하고 단모음 아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역시 단모음이었던 것이 반모음으로 우리가 교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교체 현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역시 우리가 이제 반모음화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음절수가 줄어들게 되죠. 원래 두 개였던 것이 이렇게 하나로 줄어들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음절수가 하나로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바로 이제 보상적으로 반모음화가 일어나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반모음화를 항상 이제 보상적 장음화하고 뗄 수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모음화는 이제 수의적 현상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제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우어 반모음화인 경우를 봤을 때 이제 화르마를 겪는 음절이, 그러니까 반모음을 겪는 음절이 바로 초성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제 이게 바로 그 예시죠. 그래서 우리가 두어가 합쳐질 경우에 우리가 두어라고도 발음을 하죠. 거기다 두어라 하죠. 근데 거기다 더라라고도 발음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오와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제 위 오하고 아가 합쳐졌을 때 우리가 거기에 이제 오와 이렇게 발음하지 않죠. 여기로 오와 이렇게 발음 아무도 안 해요. 그렇죠? 뭐라고 발음해요? 여기로 와라고 발음을 하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초성을 갖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초성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오와라고 이제 발음하지 않고 우리가 와라고 발음을 다 하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는 이제 필수적으로 우리가 반모음화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나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반모음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이제 이 경우 있었죠. 그래서 지라든가 치라든가 찌가 앞에 이제 붙는 그래서 여기 어미니까 이렇게 어간이니까 어미가 아니고 어간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예전부터 이제 반모음화가 이제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필수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다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오 화르마를 겪는 음절이 초성을 갖지 않는 경우 이제 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어때요? 보상적 장모음화가 또 일어나지 않는다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보시면 오 반모음화를 겪는 음절이 초성을 갖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이제 와 얘기를 했죠.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보상적 장모음화가 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반모음화하고 관련해서 지하고 치하고 찌의 경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경우에 이제 보상적 장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거하고 연결해서 반모음 오의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초성을 갖지 않는 경우에, 음절이 초성을 갖지 않는 경우에 보상적 장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역시 이 반모음화하고 연결해서요, 우리가 보상적 장모음화 일어나지 않는 거 뭐 있었어요? 바로 이음절 이상의 어간인 경우에는 보상적 장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보상적 장음화랑 보상적 장모음화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배우 보시면 앞에 거는 이제 이름절이죠. 이 경우에는 어때요? 두어가 이제 더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반모음화가 됐을 경우에 이렇게 장음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상적 장음화가 긴 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앞에 이 어간이 이음절 이상의 어간인 경우에 여기 어때요? 하나, 둘, 두 개죠? 하나, 둘, 두 개죠? 하나, 둘, 두 개인 경우에 어때요? 우리가 이제 배워라고 이렇게 반모음화가 일어났을 경우에 이렇게 장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왜 그랬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역시 이렇게 이음절 이상인 경우에 보상적 장음화, 보상적 장음화, 보상적 장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는 어때요? 한국어에서의 우리가 긴 소리는 어떤다 그랬어요? 이제 이름절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이름절이죠. 이름절에서 이기 때문에 장음화가 일어났지만 이 경우에는 하나, 두 번째 음절이죠. 그래서 바로 긴 소리가 나타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반모음화는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그런 현상은 아니에요. 수의적인 현상이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반모음이 첨가된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반모음화가 적용이 된다는 것은 이제 어간의 음절수나 또 반모음화가 일어나는 음절의 초성이 있느냐 없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수의적인 경우가 더 많고 어떤 경우에 수의적이지 않은 경우가 더 많더라, 필수적인 경우가 더 많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체로 이제 어간이 이름절보다는 이음절 이상일 때 반모음화가 더 잘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초성을 가진 것보다는 초성이 없는 음절에서 반모음화가 더 잘 일어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음절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음절 이상인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반모음화가 일어나는 경향이 좀 더 많은 우리가 경우가 있다. 더 많이 일어나지만 아까 말했죠. 그래서 짧은 음절인 경우, 이름절 어간인 경우에는 이름절 어간인 경우에는 좀 더 반모음화가 수의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와 이제 결론해서 우리가 이제 의문의 축약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반모음화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앞에서 말했듯이 반모음화는 뭐였어요? 앞에 있는 이제 단모음이 이제 반모음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교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의문의 변동에서 본다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교체 현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개론서 같은 경우에 그렇게 보게 되면은 교체하고 이제 대치를 서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보는 데서 교체하고 대치 이렇게 따로 나오게 된다면 이제 대치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뭐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 경우라면 교체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는 우리가 교체 이제 형태소에서의 그 교체를 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빛 같은 경우에 형태소 이렇게 빛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게 이제 뒤에 붙는 형태소가 이제 이 모음이 붙느냐 뒤에 붙는 것이 도 이제 자음이 붙느냐 뒤에 붙는 것이 만 해서 비음 자음이 붙느냐에 따라서 이제 발음이 서로 이렇게 다르게 교체가 되죠. 형태소가 다른 환경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형태소가 다른 형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형태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교체라고 이제 개론서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가 이제 있다면 그 경우에는 이제 의문의 변동에서 바뀌는 것은 이제 대치로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구분해서 보면 됩니다. 알겠죠? 어쨌든 이제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대치, 교체로 우리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모음화를 어떤 책에서는 축약이 아니냐 하나로 줄었잖아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 축약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않는 경우가 아니고 않는 것은 바로 이중모음을 그 경우에는 하나의 음운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축약이었다면 우리가 오하고 이제 아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와로 변하는 이게 이제 반모음하잖아요. 이 경우에 이중모음이 아예 하나의 음운으로 분석을 했을 경우에 두 개가 합쳐진 것이다 이렇게 축약으로 하는 것인데 이런 입장, 그러니까 이중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 우리가 분석하지 않고 이거 어때요? 따로 이제 분석을 하죠. 반모음 오하고 이제 이렇게 합쳐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음운으로 분석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입장은 또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반모음화는 흔히 우리가 이제 대치 현상, 즉 교체 현상으로 본다라는 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반모음화 결국에 뭐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바로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 바뀌는 반모음이 이 반모음이냐 아니면 오우 반모음이냐에 따라서 이 반모음화 또 오우 반모음화로 나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때요? 음절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상적 장음화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우리가 이 반모음화하고 오우 반모음화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음절 어간보다는 이음절 어간에서 좀 더 어때요? 좀 더 일어나는 경향이 많더라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보시면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반모음화 말고요. 또 다른 의문의 또 다른 모음의 교체 현상을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